자, 어제 그 투표가 끝났고요. 서울 25개, 부산 16개, 41개의 구 단위에서 전부 야당이 대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총선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결과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 안에 야당이 굉장히 잘 싸운다든가 여권의 대형 비리가 폭로되어서 터졌다든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투표로 가버린 부분에 대해서 여권은 그럴 불길한 기운에 휩싸이기도 했지만은 설마 그럴 것인가 하다가 결국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야권이 잘했느냐? 야권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승을 야당에 몰아준 것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걸레를 꼽아놔도 야당을 당선시킨다. 그런데 대걸레, 왕걸레가 있었는데도 야당을 당선시키는 결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교훈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쭐할 필요나 조금 더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투표율 서울에 한 58%에 근접했고요. 두 사람의 득표 차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 안팎으로 갔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근 30%에 육박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해오던 보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부정선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일부 기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선관위가 여권 펜을 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전자개표에서의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마음이 들지 않아 가지고 제 방송을 끊고 그걸 주장하면서 수십억 돈을 모은 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따위 시청자는 필요 없다, 떠나라. 제가 언제 뭐 방송 시작하면서 광고나 무슨 시청자들의 후원에 기대어서 이 방송에 연연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제는 그러면 왜 부정선거가 없었냐? 자, 문 입장에서는 총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제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두 군데밖에 안 되고 조작하려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왜 어제 선거에 부정선거는 하지 않고 총선에만 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총선에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그 선거를 부정선거 하는 것이 쉽습니까? 두 개만 부정선거 하는 게 쉽습니까? 하면 어제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어제 보니까 평소에 뭐 개표 생방송 하면서 승리가 예상되었길래 떠들썩하게 해야 될 보수 진영의 방송들이 생방송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어제 부정선거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그래서 거기에 가세하고 합세해서 모든 패배의 원인이 이 썩은 보수 자신들한테 있는 줄 모르고 부정선거 하던 사람들요. 그렇게 바람잡은 사람은 그 사람 안 되는 거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하내동했던 사람들은 반성 좀 해라는 겁니다.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요. 황장수가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그런데 뭔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고 아나무인이고 지만 똑똑한 줄 안다. 제 똑똑하면요.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어제 방송하는 거요. 그거 어제 뒤에 YTN 하면 썼다고 광고 수입 제로입니다. 어제 뭐 비용 들어간 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슈퍼챗을 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건 제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지 제가 똑똑합니까? 괜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방향 수정을 하기 싫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그런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거나 안 보거나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선거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 대체로 선거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심 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문이 아마 어제 청와대에서 TV를 보면서 상상 외의 패배에 긴장했을 겁니다. 어제 김태년이 당의 대표가 없고 이낙연이는 뭐 선대위원장 맡았고 당의 공식적인 대표 역할은 김태년이가 했는데 어제 출구 여론조사를 보고 곧바로 떴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청와대 측하고 만나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많이 벌어질 줄 몰랐다가 그것이 현실화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 빼고 그냥 퇴임일까지 사고 안 나도록 관리하면서
무사히 굴러가도 다행이 정도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놨죠. 그래서 문은 테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포로로 잡히면 적결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강화 조약을 맺겠죠. 히틀러가 마지막에 영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화 조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 문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 야권 멍청하고 썩은 자들을 향해서 강화 조약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그 강화 조약이 뭐냐? 그것은 결국 개헌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항복하지 않고 테러를 열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헌을 갖다가 끌고 가는 중심에 요시제라고 하는 수상한 기구가 있고 프리스메이션 같은 매우 수상한 기구예요. 누가 돈을 내는지, 누가 냈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냈는지, 왜 홍석현이 주도하는지, 왜 이광재가 사실상 원장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다 수상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개헌을 몰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윤은 누군가에 의해서 100% 컨트롤되고 있다. 근데 윤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윤을 통제하는 사람이 김영석 교수의 면담이라든지 이종찬과 그 아들 이철우의 면담 등을 특종 보도한 중앙일보, 그러면 중앙일보 하면 홍석현, 그 부분이 윤에 상당히 깊숙한 배후에 있고 정권과 윤 사이에 홍석현이 있을 거라는 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은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과거처럼 대권의 꿈이 있다 어쩐다는 건 안 된다는 건 자기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홍은 이 나라의 정치 구조를 내가 그런 거 되지 못할 바에 아예 개헌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려고 하겠죠. 아마 국민들의 저항을 고려할 때는 고민 중에 있겠지만은 이원 집정부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권에 지금 숨어있는 플레이어 한 명이 누구냐? 저는 박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지원이 단순한 국정원장은 아니지요. 노예할 정도로 노예해서 꼬리가 100개 달린 여우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권, 언론, 그리고 사회 지도층 중에 아마 여야를 넘나들면서 박지원의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동교동계를 그렇게 싫어함에도 박지원을 임기 막판에 국정원장으로 앉혀서 대북 공작과 또 국내 공작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북 공작도 지금 북한에 의해서 거의 막혀 있고 미국의 지금 감시에 의해서 힘든 상황에서 이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정치 문제에서 문의 테러를 열고 여야의 강화 조약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과 박의 행보는 이 둘이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과 박, 이 두 사람의 이 부분이 앞으로 개헌으로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자, 제가 홍석현은 삼성과의 특수관계에서 이재용 구속 상태가 지속되는 부분 여러 가지들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있겠죠. 자, 결국은 이 박지원이 홍과 서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면 현 개헌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여야 공작의 펌프질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에 대한 컨트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저들끼리 한마디로 내통해서 문의 태도를 열어주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그럴싸하게 발표하고 이제 여권이나 문가리 쪽에서 좀 꼬랑지를 내리고 국민한테 약간 항복하는 척하고 동서화합과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코로나와 국가적 재난 극복,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제 개헌을 통해 저항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낭비들, 정치적인 어떤 정쟁을 지향하고 합의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기로 했다 하면요, 이 나라 국민들은요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거라고 이들은 보고 있어요.
다만 딱 한 놈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황장수란 놈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지금 이걸 미리 폭로하고 까고 있는데 저놈을 어떻게 손 좀 봐야 되나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놈이 이제 당까지 만들어서 창당을 한다라고 하니 저걸 손보기도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문의 이 악행을 갖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로를 열어주는 개헌 작업은 이미 깊숙하게 진행되어 있고 언제 기치를 드는가만 남았는데 이 사실을 갖다가 폭로하기 시작해서 김을 빼고 있으니까 주도 세력들이 지금 열이 받아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선거 승리는 있고요. 개헌 저지, 문을 봐주는, 문의 잘못을 다 덮어주자는 개헌에 대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라 봅니다.